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오늘은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보다 주식시장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경민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훈남 팀장님.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해 주식시장의 전망을 적중했던 네. 팀장님. 아이고, 가천의 말씀이고요. 과장 광고인가요? 네, 과장 광고입니다. 저도 그냥 시장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올해 1분기가 되게 안 좋을 걸로 봤었는데 네네. 경제 상황들이 많이 바뀌면서 올해 3월부터는 좀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는 주도주가 완전히 부각되고 있어서 시장의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예. 올해 연말까지는 좀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내년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증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지금 주도주, 네. 추세, 네. 즉 강세장에 대한 예견 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보시면 정말 그동안 쏠림이 너무 심해서요. 네. 그래서 장의 특징을 딱 보려면 등락 현황에서 상승 하락 종목의 수 네. 보시면 되고 오늘 네. 굉장히 극도로 네, 맞습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올라가고는 있지만 90개 종목이 상승을 이끌고 네. 있고 하락하는 종목은 1,500여 개가 네.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은 뭐 사상 최고가 달려가고 있죠. 근데 신저가 네. 종목은 오늘 더 많아지고 많죠. 있습니다. 네. 600개 이상의 종목이 네. 52주 신저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네. 펼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랜만에 또 나와주신 네. 만큼 상반기 복귀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반기 증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은 작년 연말에 봤던 흐름과 올해 2월, 3월에 봤던 경기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작년 11월, 12월만 하더라도 올해 1분기, 2분기 중에 미국, 중국, 한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인 주요국들의 경기 저점이 통과된다. 이 와중에 미국하고 유럽은 경기가 역성장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네. 한 2달 지나고 보니까 중국은 22년 4분기가 저점, 유럽은 올해 3분기가 저점, 미국은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가 저점이라 그래서 오히려 한 2-3달 만에 올해 1, 2, 3분기가 경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들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되게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 기본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쏠림 현상은 좀 과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풀고 가야 되는 숙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주도주가 부상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상반기 7월까지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 시장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건 뭐 다 아시다시피 2차전지 압도적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너무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을 끌고 가는 업종들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반기를 지나면서 시장의 분위기, 방향성이 위쪽으로 확실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이 가능해졌다라는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침체 우려, 어떤 경기가 좀 하강하는 네. 가운데서 굉장히 돋보이는 섹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네.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뭐 기다리는 건 그거죠. 경기 개선입니다. 네. 예, 그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아직은 좀 높은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네. 일단은 경기 측면에서는 뭐 국가마다 이렇게 사이클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작년 4분기가 저점, 한국은 올해 2분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중국은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좋은 건 맞죠. 그런데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올해 연말까지 5.4%, 5%의 성장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인데 많은 분들의 기대만큼 못 쫓아간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경기 나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경제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었기 때문이지 경기 방향성 자체가 우하향은 절대 아닙니다. 경제 성장 전망은 22년 4분기 2.9를 저점으로 네. 5.4까지 올해 4분기 전망치가 5.4거든요. 우상향하는 그림이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그 우려했던 침체가 안 왔다고 봐야 될까요? 침체는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나갔고 네. 그러면서 경기의 방향은 어떤 L자 흐름을 보인다고 네, 봐요. L자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의 V자 반등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매크로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지표를 보면은 올해 초에 중국 지표가 155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지표가 잘 나왔다는 것도 있겠지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6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이나 붐이 있었을 때 정도로 우와 경기 좋아질 것 같아 라는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계속 쇼크였습니다. 나오는 대로 계속 쇼크였는데
2분기 GDP 성장률까지 쇼크였죠. 그런데 6월달 지표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차이신 제조 PMI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좋았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 6월 산업 생산이 GDP 성장률 발표된 날 같이 발표됐는데 GDP 성장률 쇼크 때문에 다 묻혀버렸거든요. 산업 생산은 5월 달이 3.5, 그리고 6월 달 전망이 2.5였는데 실제치는 4.4가 나왔어요.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도 4개월 연속 둔화되긴 했지만 3.5 정도로 더 떨어진다라고 예상했던 수치에서 벗어나서 3.8을 기록했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동안 경제 지표가 연이은 쇼크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경기에 대한 공포 심리를 주었다면 앞으로 중국 경기 흐름들은 완만한 상승, 회복세를 가는 가운데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진다면 일방적인 위안화 약세들이 좀 진정되고,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도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한국 증시에는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슈퍼위크입니다. 네. 이런 슈퍼위크에 또 팀장님 모셨는데, 네. 7월 FMC 결과가 오늘 밤 네. 새벽에 이제 나오게 되고 기자회견까지 끝나면 내일장에 반영이 될 거고요. 실적 발표 일정 이번 주 지금 주 중반에 다 몰려 있죠. 네. 간밤에도 많이 나왔고요. 실적 경계 심리로 코스피가 조정 양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종목별로 봤을 때 꼭 그런 것 같지도 네. 않고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대목은 뭘까요? 일단은 실적 지금 보면은 한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것들은 좋은 쪽에는 반영되지만 지금 소외되는 쪽에는 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예상보다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전망되는 업종들,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1분기 대비 2분기 수출이 괜찮았고, 그리고 최근 보면은 1개월 컨센서스가 좀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기계,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은 최근 시장이 좀 2차 전지가 워낙 급등하면서 좀 소외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을 모아가도 아마 7, 8월, 9월 달까지 흐름들에 있어서는 좀 수익이 나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FMC 물어보셔서 그런데 아마 내일 새벽에 FMC가 결과가 공개될 텐데, 금리 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페드워치 기준으로 본다면 99% 이상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연준 위원들 간의 소수 의견이 있는지, 만장일치의 가능성이 높은데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또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기자회견이겠죠.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런데 조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은, 자, 금리 인상을 왜 하는가? 아직까지 네. 물가가 잡히지 않았고, 그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금리 인상을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나간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서,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을 안 하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은 금리 인상 효과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더 할 수 있다라는 스탠스를 피력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들을 좀 조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최근 등락을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이 와중에 워낙 급등을 했던 데 따른 증시 흐름들이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우가 13거래일째 오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죠. 네. 계속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좀 하락을 크게 하고 있어요. 네. 실적 전망 말씀해 주셨듯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쪽이긴 한데, 오늘 SL, 성우 하이텍, 화신 이런 종목들 4%에서 8%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증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밤에 지나고 내일 새벽에 FMC 결과가 나오게 되고, 팀장님께서 기존에 전망하셨던 내용 보면 연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경기 회복과 함께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네. 가시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질문은 금리 인하는 결국에 특별한 명분 없이 물가 둔화만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상을 왜 했을까를 봐야 되겠죠. 예. 물가 때문에 했죠. 네. 경기 상황 때문이 한 게 아닙니다. 경기는 불안정하더라도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2.5%를 2배 이상 넘어서는 5%대로 간 건데, 자, 그러면은 경기가 나빠져야지 금리 인하를 할지, 물가가 내려가야지 금리 인하를 할지 당연한 겁니다. 물가만 낮아지면은 금리 인하를 하겠죠. 경기와 상관없이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경기와 상관없이 물가만 잡히면
통화 정책, 그러니까 5.5% 이상이라는 건 연준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레벨이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5%가 합리적인 레벨이라고 봤다면 중립금리라고 하는 롱거런 금리도 올려야 되는데 여전히 2.5%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갔을 때의 합리적인 금리가 기준금리가 2.5로 여전히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비정상적인 5%대 기준금리까지 올라온 이유가 물가 때문이라면 물가만 진정된다면 금리를 다시금 정상화하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물가가 이제 잡혔으니까 금리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려면은 이미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사이클이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물가 상승 요인에서 주거비, 서비스 네. 인플레이션, 임금 이런 거 봤을 때 연준이 정말 안심한 만큼 내년에 물가가 둔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CPI나 여러 가지 물가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 물가입니다. 다행히 3개월 연속 둔화되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주택 물가를 선행하는 주택 가격 변화율을 보면은 19%에 있던 주택가격 변화율이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점의 문제지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올해 연말까지 4분기까지는 주택 물가가 어떤 흐름으로 보이는지에 따라서 물가에 대한 불안감 또 통화 정책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더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년 들어가서는 일단은 주택 가격과 같은 맥락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 1분기 중에는 충분히 물가 레벨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내년에는 경기 회복과 함께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가시화될 수 네. 있다는 점. 저는 어떤 뭐 위기가 온다든지 했을 때 금리를 낮추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물가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네. 물가가 둔화되면 정상화를 시킬 것이다. 네, 맞습니다. 라는 관점이시고요. 6월 CPI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네, 6월 CPI가 예상보다 또 하회하는 3% 수치가 나왔는데 앞으로 물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7, 8월 달에는 CPI는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CPI가 13개월 만에 7월 CPI 전망이 6월이 3.0이었잖아요. 3.3, 3.4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반등을 하는 게 13개월 만이에요. 1년 내내 떨어졌던 게 반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꾸로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반등을 하는 그림이고 유가도 60달러에 있던 게 70달러를 넘어서는 그림이라서 좀 반등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관건은 코어 CPI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 물가가 지금 3개월째 둔화되고 있고 둔화되는 폭이 조금씩 커지는데 이번에도 둔화폭이 커지면서 주택 물가가 더 내려가게 된다면 코어 CPI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코어 CPI까지 반등을 하게 된다면 9월 20일 날 있을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시장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변수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를 지나면서는 이제 주택 물가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내년 1분기 중에는 물가 레벨이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그림들을 열어놓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어 CPI를 계속 추적해야 네, 돼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동안은 또 한동안 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반등하는 있겠다. 흐름을 보이겠지만 레벨을 높이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실 주식시장은 조정의 빌미도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셔도 엄청나죠. 극도의 탐욕을 네. 나타내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런 단기 과열과 또 장기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라든지 기업들의 혁신 이런 것들도 주목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 사이에서 하반기 코스피 어디까지 돌파 가능할까요? 일단은 2,800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 좀 과열 양상을 띠고 좀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고 물가나 통화 정책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진정되게 된다면 한국만의 차별적인 펀더멘털 모멘텀이 좀 부각되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좋은가? 첫 번째로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4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7월 말에 발표되는 뭐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선행 지수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바닥권에 와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수출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더 나빠지는 그림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 조금씩 개선되는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개월 선행 EPS라고 할 수 있는 향후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얼마나 올라왔냐? 저점 대비 20%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제조업 경기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고 소매 판매, 소비도 지금 플러스권에서 내구재 중심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반적인 경기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고 회복 속도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그림들이 좀 더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코스피는 3분기 중에 2800 돌파 시도 충분히 가능하고 4분기에는 조금 쉬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경기 저점이 어느 레벨일지,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거기에 따른 통화 정책은 어떤 흐름으로 갈지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변곡점은 9월 20일 날 있을 FOMC 회의입니다. 네. 9월 20일 날 FOMC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날 점도표가 나옵니다. 점도표가 나오는데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크게 부담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인상을 하거나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 또 하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한다 안 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게 될 경우에는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이런 그림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3분기에는 2800 돌파 시도 이후에는 좀 쉬어가는 그림 정도로 열어놓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지를 향해 가는 코스피 올해 하반기의 고지는 2800선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경민 팀장의 전망이고요. 올해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1분기에 2480선 고점 형성하고 그리고 또 4월에 2580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다음이 2650 그리고 2600선에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특히 7, 8월에 코스피가 2800선 돌파 시도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데 그 이유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상단은 열렸습니다. 2780이라고 2780, 2800이라고 하는 지수대가 많은 분들이 그러면 PR이 몇 배로 가야 돼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코스닥 PER 걱정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코스피 PER, 왜냐면은 2650 찍었을 때가 코스피 PER이 13배, 13.6배였거든요. 그럼 14배를 넘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12개월 선의 EPS가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2600선을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11배 초반이에요. 지수는 비슷한데 밸류에이션 내려왔다. 왜? 이익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평균 PR이 12.3배 정도 수준만 가도 2800 돌파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왜 4분기가 아니라 3분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한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진정되는 그림들이 아마 7월, 8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8월, 9월까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재밌는 그 패턴인데요. 외국인이 매매 패턴을 2달 매수, 1달 매도, 2달 매수, 1달 매도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1달 매도하는 구간이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쿼드러플 리칭 데이가 있을 때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을 추대하는데 아니 이런 패턴을 또 발견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매물이 나왔고 근데 이번에 7월 달에 매도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7월 달에 매도하는 거의 그 몇 배 이상을 철강업종만 매도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보면은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8천억을 매도했거든요. 근데 철강업종은 2조 8천억을 매도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철강 빼면은 매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히려 반도체는 1조 1천억을 샀고요. 자동차, 조선, 소프트웨어, 운송 이런 업종들은 막 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2차 전지의 쏠림 현상, 그로 인한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좀 수급적으로도 좀 데이터를 조금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 방향성 자체의 흐름들에 있어서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7월, 8월, 9월 초중반까지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이 리포트에서 올해 글로벌 경기 통화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경기 흐름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G2가 하반기에는 엇갈린다. 미국 경기는 좀 둔화가 되고 중국 경기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3, 4분기 우리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3, 4분기 한국 경기는 그래도 좀 턴어라운드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닥 탈출? 네, 바닥 탈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출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출 금액은 올해 1월을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도 전체 수출 금액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경기가 더 나빠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개선되는 그림들을 아마 3분기까지는 좀 열어놓고 네.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탈출하는 트리거에서는 그래도 미국 덕을 보고 네. 또 탈출하고 좀 우상향을 시도하는 거에서는 중국 덕 보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 중국 변수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은 경기 측면에도 플러스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수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원하는 위안화랑 좀 맞물려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진정이 돼서 위안화 약세가 좀 멈추게 된다면 원하는 강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외국인 수급이 좀 더 개선되면서 시장 흐름을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뉴스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증권가에서는 저점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또 큰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수출 경기와 반도체 업황의 개선세에 확신 있으신가요? 확신을 하기는 어렵죠. 몇 퍼센트냐 물어보면은 6대4 정도로 개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수출 금액 자체가 1월 저점으로 올라가는 그림이고, 그리고, 일평균 수출, 그러니까 종업일수를 배제한 일평균 수출을 보면은, 반도체 수출 금액이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6월 달에 기록했어요. 개선된다는 그림이고, 1분기 대비 2분기 수출 금액을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 금액은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실적 측면에서 수출 측면에서는 1분기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그림을 좀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업황이 개선되는 건가? 그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업황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직까지 5월 데이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7월 말인데 아마 7월 31일 날 6월 데이터가 나올 텐데, 일단은 제조업 가동률, 그러니까 반도체 가동률이 2월 저점으로 빠르게 올라가지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고 증가율과 출하 증가율을 좀 빼준 것들을 보면은 지금 바닥권에 있어서 더 나빠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바닥을 턴어라운드하는, 바닥에서 회복되는 그런 그림들을 6월, 7월 그림들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수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고요. 시간 얼마 없으니까 하반기 주도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쏠림 현상이 심화된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 괴로워하고 계시거든요. 하반기는 쏠림일까요? 아니면 매기 확산일까요? 쏠림은 뭐 강세장의 특징이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 근데 쏠림 현상들이 좀 최근 들어서 좀 과하다 싶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인터넷 이런 업종들을 좀 주도주로, 그러니까 선호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그림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움직일 텐데, 최근 같은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상반기에. 1, 2, 3, 4월 달까지 어마어마한 소재주들이 급등세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왔었냐? 소재주들은 좀 쉬는 가운데 자동차, 반도체, 조선, 기계 이런 업종들이 움직이면서 지수 레벨은 더 올라갔거든요. 이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네. 이번에도 3분기에도 좀 비슷한 패턴들이 좀 압축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이 들어가는 네. 게 또 의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섹터 외에 다른 섹터라면은 좀 배제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뜻일까요? 뭐 일단은 짧게 매매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네. 다른 업종들이 부상을 해서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힘들은 좀 되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업종들이 있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가 2,800을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주도주들이, 최근 좀 쉬고 있는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업종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인터넷은 왜 좋게 보는가? 워낙 많이 떨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향후 8월 말에 또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 가시성 또는 성장성에 대한 재평가,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인터넷 업종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의 쏠림은 강세장의 특징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예, 자, 더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마지막으로 실적 개선 업종과 하반기 기대 종목 어느 쪽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면 탑픽으로 제시드렸던 삼성전자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자동차는 기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뭐 2차 전지랑 조선업종은 워낙 최근 급등을 해서
2,800 돌파 시도에서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은 뭐 1등 기업인 네이버를 좀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이런 대표주들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은 8월까지, 9월 초반까지 시장 상승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3분기 고지를 향할 네. 코스피 그 가운데서 그 고지를 찍을 때는 그래도 지금 강한 배터리 쪽은 좀 쉬어갈 네. 것으로, 조선 쪽은 쉬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